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중국 경제 신용 등급을 불안정으로 하향 조정할 정도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중국 정부가 공식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숨겨진 부채만 최대 1경 4천조 원에 이른다 하는 통계가 나와서 경제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6일자 지면을 통해서 IMF하고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자료를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 숨겨진 부채가 7조에서 11조 달러, 그러니까 한 9,100조에서 1경 4,40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면서 추산된 부외 부채 중에서 4천억 달러, 한 524조 원에서 8천억 달러, 한 1,050조 원 이상이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도 함께 전했습니다. 여기서 부외 부채라는 건 뭐냐면 대차, 대조표 등 이 공식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한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도 해당되는데, 특히 이 도로라든지 교량을 포함해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타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수천 개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 LGFV가 발행한 회사채도 여기 함께 포함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부외 부채 실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 1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방 부채는 금융 시한폭탄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번져간 것은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지방정부들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방정부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더 늘어났습니다. 방역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 확대, 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토지 양도 수입 감소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방정부들의 숨겨진 부채가 확인되면서 중앙정부도 해당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분위기를 보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11월 초에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판공순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베이징 금융포럼에서 중앙은행은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긴급 유동성 지원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의 재정부도 지난 1일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가 40조 1,011억 위안, 한 7,288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정부의 이런 실태 파악 자체가 지나치게 현실을 축소한 수치라는 비난이 즉각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실제 부채는 이보다 훨씬 많아서 천문학적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초에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23조 달러, 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비한다고 말은 해도 이걸 해결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이 LGFV 부실을 고려했을 때 재정부의 집계보다 지방 부채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이 LGFV 등과 관련된 부채를 중앙정부에는 보고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고, 또한 지방정부의 실제 부채마저도 중앙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그런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 부채 비율이 경고선인 120%를 넘어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신용조사기관인 YY레이팅의 설립자인 야오이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인 LGFV에서 부도가 나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연관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월저널은 그러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소위 특별 제2융자 채권 발행을 긴급히 추진하는 데에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10월 이후에 30개 가까운 성시 자치구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한 채권 규모는 2천억 달러, 한 262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11월까지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중국 경제매체인 제일제경은 지난 4일 공채 발행 자료를 토대로 올해 11월까지 전국 지방정부 발행 채권은 약 9조 1,400억 위안, 1,672조 원으로 지방채 발행액은 처음으로 9조 위안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방식인 특별 제2융자 채권 발행이 빚으로 돌려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이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미국 리스크 컨설팅 기업인 로디언 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 시장 연구 책임자는 실제로는 구조 조정 계획이 아니라 제2융자 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서 부채 연장이나 교환은 부채 상환을 위해 더 많은 재정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금융시장을 중국 공산당이 직접 장악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의 금융 전문가들이 크게 주목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경쟁적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 자유화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을 붙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방 정책을 펼쳐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금융시장을 통째로 장악하면서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미국에 맞선 중국이 각종 경제 안보 이슈로 서방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 이 부동산 그리고 금융시장 위기 장기화 그리고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10월까지 대중국 FDI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는 9,870억 1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중국 내 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118억 달러 더 많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중국 대신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향하는 발길이 분주합니다. 이른바 탈중국 현상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약속하고 외부의 중국 투자를 촉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공산당이 금융을 장악하는 좌클릭을 감행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6일 중국 공산당의 이론지인 추스가 최근 중국의 은행, 연기금,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이 마르크스주의 원칙을 따르고 시 주석에게 복종하라고 주문했다라고 전하면서 중국 내 금융통제 강화 현상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천주 홍콩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정치가 중국의 금융을 더욱 좌지우지할 것이고 중국을 1978년 개혁 이전의 상태에 더욱 가깝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시 주석은 공산당 산하의 중앙금융위원회하고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복심인 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를 책임자로 두고 당 차원에서 금융통제체제를 갖춘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원해왔던 금융이 이젠 공산당의 통제로 금융권 사회주의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금융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돈줄이기 때문에 이를 틀어지고 돈 관리를 직접 하겠다는 쓸데없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중국 금융의 위기 상황을 극비에 붙이고자 하는 노림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지난 1년 새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곧바로 금융시장이 불안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국 당국이 사활을 걸어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은 수습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중국 경제 실상을 민간인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담이
결국 금융의 사회주의화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는 사실상 혼돈의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야말로 장기적으로는 호전될 것이고 또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저 암담하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최고 지도부 내에 시진핑 충성파들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수술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점이 이 중국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불거진 중국의 숨겨진 부채 문제만 하더라도 이를 언제까지 숨겨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금융위기를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